같이 함께 달려봅시다. 오케이, 렛츠 고. 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데요. 예? 자, 봅시다. 이어서 자, 유리함수. 직선과의 위치관계. 자, 어차피 직선과의 위치관계 뭐 자, 여러분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삼각함수든 뭐 함수든 초월함수든 뭐가 됐든 직선과의 위치관계 이거는 2차 함수 때도 다루고요. 함수가 나왔다 하면 그래프만 나왔다 하면 다루는 녀석이죠. 자, 전혀 불편할 기색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128번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우선 y는 x-1분의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일단 나타내 봅시다.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x-1분의 뭐가 돼요? 3 플러스 1이 되죠? 그치? 맞나? 맞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일단은 x는 1, y는 1. 자, 요 점근선 표현하라고 했죠? y는 1. 필요하면 x축, y축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물론 x축, y축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하니까 x축, y축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얘가 뭐랑 만나는 점? 자, y는 mx-m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만나지 않게 하래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m 곱하기 x-1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변형해요? 얘가 어느 점을 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 1,1을 지나고, 그리고 또 어디? 얘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잖아요. 자, 요거는, 자,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일단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직선이 1,1을 지난대요. 자, 그러면서 얘가 만나지 않게 하래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무조건 한 점 어디선가 만나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요렇게 기울기가 0이라도 되죠. 안 만나죠. 그치? m이 무한대로 가서 미친 듯이 커져요. 그래도 안 만나요. 그죠? 그래서 m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0보다 크다. 심플하게 나오죠. 오케이? 만약에 그럼 나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얘가 3,1을 지나는 직선이야. 예를 들면 얘가 y는 m 곱하기 x-3 플러스 1. 자, 이렇게 된 녀석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 그래프랑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도 역시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겠어요? 0일 때 가능하겠죠? 일단 0일 때 에서부터 어디까지? 얘랑 이렇게 접할 때까지 기울기가. 그죠? 잠깐만. 기울기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작다네. 쏘리. 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얘는 그러면은 자, 3,1을 위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0이라는 건 0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상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접하는 녀석까지 구해줘야 돼요. 접하는 지점을 찾아줘야 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석을. 자, 그러면은 얘랑 뭐랑? 얘랑 x-1분의 x 플러스 2를 연립해서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네. 걔가 판별식이, 이게 지금 정리하면 2차식이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치? 이 2차 방정식이 뭐가 되게?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직선과 위치관계 이런 거 나오면은. 자,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은 mx-3m 플러스 1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얘랑 곱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자, x 플러스 2가 뭐가 돼요? m x-3m 플러스 1 하고, 여기에 x-1. 이런 식을 세팅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니?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28-1번을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요. 그게 128-1번을 푸는 방식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방식이고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128-2번 잠깐 보세요. 자, 128-2번에 요거는 여러분 해석할 때 살짝 조금 꺽적지근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집합이 뭘 얘기하는 건지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얘기할게요. x, y. 자, 이런 표현 나오면 잠깐 당황스럽거든요. 자, y는 자, x 플러스 1 분의 2x 플러스 4.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얘가 A라는 집합이 표현하는 그래프가 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뭐예요? 요 식을 만족시키는 뭐에 대한 집합이에요? 순서상 x, y에 대한 집합이죠? 그치? 그럼 A를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라는 집합이 뭐예요? B라는 집합이 x, y 하고 바 하고요. y는 mx가 주어져 있어요. 이건 무슨 집합이에요?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을 만족시키는 x, y라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쵸? 순서상의 집합이잖아. 헷갈리면 집합을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얘는 이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 직선, 요 유리함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얘랑 얘를 둘 다 만족시키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푼 거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128-1번하고 2번 가봅시다. 좋아. 그래프를 그리고 있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프를 아주 잘 그리고 있군요. 이게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려주면 찾기가 훨씬 요즘 좀 애매하지. 얘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y축이 아니죠. 뭐 점근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니? 2가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1이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는 일단은 x-1로 나오면 2x-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mx 플러스 1은 여기에 있는 직선이지. 좀 눈에 보이게 그려주면 좋아.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여기에 접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어디? 기울기가 무한대까지, m이 무한대로 커질 때까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리라는 건데, 대충 그리라고 뭐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양 자체는 유지를 시키면서 그려줘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땡. 네. 1번. 접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 주시려면 그래프를 조금 그래도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돼요. 그래도 점근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어느 점을 지나느냐 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연구만이 되는 거 응? 일차원에서 그렸을 때 연구만 얘가 일단은 점근선을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어느 직선이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는 m이고 0,1을 지나는 직선이지. 네. 아 근데 여기 점근선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점근선이 여기 1이고 아니 2고 1이잖아. 그치? 이 점근선 정도는 표현을 해놔야 돼요. 얘가 지금 0,1을 지나는 거니까 잠깐만 0,1이네? 0,1이면 어디야?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접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있겠죠? 요 위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접하는 거 하나 있겠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할 때가 두 군데가 나와. 판별식을 쓰면 두 군데에 접하는 지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접하는 거 나올 거고 여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접하는 건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판별식. 그죠? 잠깐 요 mx 플러스 1 있잖아요. 얘는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m이고 k 여기 y절편이 변하는 식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점을 일단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 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잠깐만 이거를 요게 지금 요게 1이네? 요게 지금 근데 mx 플러스 1이잖아. 요 점이 아니라 1,0을 지나는 점이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다. 이 점근선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접하는 데까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접할 때나 여기 접할 때나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일 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온다? 그래도 잘 그렸는데? 근데, 그쵸? 이렇게, 여기 접할 때 구했지? n값 구했죠? 그럼 되는데?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자, 한번 볼까요? 다들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어쨌든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또 있으니까 걸리니까 자 봐요. 자 128-1 보겠습니다. 얘는 y는 x-1분의 2x-3이죠. 2x-3이에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x-1분의 얼마? 2x-2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하고요 y는 mx 플러스 이게 만난다고 했구나.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자 만난다고 했으면 내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네. 이런. 아무튼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얘 점근선이 x는 1이고요 y는 2잖아요.
y는 2. 자, 그리고 요 점은, 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뭐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좀 만족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은 0,1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요런데 0,1? 0,1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0,1. 이 직선이 어쨌든 0,1을 지난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면 돼요. 자, 미안해. 기울기가 m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랑 만나려면은, 자, 어디든, 자,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를 할 때는 중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접선이에요. 접선이에요. 접선. 이렇게. 접선이에요. 접선. 자, 그러면은 만나려면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기울기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죠.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든 만나요. 어떻게든 한 점에서라도 만나요. 최소한.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큰 부분도 나올 거고요. 그치? 그걸 씩 넘어가서 음수인 녀석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봐요. 기울기가 일단은 얘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헷갈리는 게 요 지점 때문에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것 때문에. 요것도 한 만나긴 만나니까. 이때는 m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대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접점이에요. 접점을 찾아볼게요. 접점을 찾으시면은 일단은 x-1 분의 2x-3 얘가 m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식을 다 세웠을 거예요. 2x-3은 요거 곱했으니까 mx 제곱 하고요. 플러스 얼마야? x-1 곱했으니까 1 마이너스 m 하고 1. 자, 그럼 1 마이너스 m의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시면은 mx 제곱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x. 근데 마이너스 3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 아닌가? 아, 마이너스 1이네. 아, 오케이. 쏘리.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자, 넘기면은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m 값이 판별식을 썼을 때 얘가 접할 때를 찾는 거니까 d는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m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이 될 때야. 근데 얘가 m 값이 사실은 딱 떨어지면 좋은데 왜 안 떨어지게 되는지는 나도 미스테리예요. 나도 미스테리긴 해. 그래서 1-m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mx제곱 마이너스 m 하고 플러스 1 하고 2x-3이니까 대입해서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그죠? 맞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m은 마이너스 3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6 마이너스 ac면 얼마야? 아니지 9 마이너스 ac니까 8이네. 그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돼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잠깐만, 이상하네. 계산이 뭐가 이상한가? mx 플러스 1 정리하면 그쵸? 여기 있는 지점에 요때의 기울기가 3 마이너스 루트 8의 기울기를 가지고요. 여기일 때의 m 값이 뭐가 돼요? 3 플러스 루트 8의 기울기를 가져요. 뭐 2루트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그 크기를 있잖아요. 얘보다 작을 때 3 마이너스 루트 8보다 작을 때 기준으로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게 돌아가요. 이렇게. 작아지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치? 맞죠? 그래서 m은 일단은 3 마이너스 루트 8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일단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틱 하고 양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양수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쵸? 여기 양수잖아.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 일대가 3 플러스 루트 8이었으니까 얘보다 더 크면 어때요? 어쨌든 만나죠. 그치? 그래서 m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3 플러스 루트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놈 또는 이놈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8-2번도 마찬가지예요. 128-2번도. 128-2번. 여기 보시면은, 자, x 플러스 1, 2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y는 x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 역시, 자, 마이너스 1 하고요 2가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2가 주어지고, 그래프의 꼬라지는, 요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그래프의 꼬라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 y는 mx.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럼 0,0은 어디 있어요? 0,0은 요 밑에 있겠네요. 요 정도쯤에 있겠죠? 그치? 요 정도쯤에 있을 거예요. 얘가 공집합이 된다. NA 교집합 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공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 말인즉슨 안 만난다는 거고, 그걸 안 만나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시 그래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프로 파악을 하세요. 그래프로 파악을 하시고, 자, 그래프로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완벽하게 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접할 때, 얘 역시 m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x 뭐시기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 얘가 지금 mx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x 플러스 4가 mx 제곱 플러스 mx가 될 거고요. 자, 넘겨서 정리하시면은 mx 제곱하고 플러스 m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는 m제곱 플러스 2m. 자,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6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나와요? 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4가 되고, m 값이 뭐가 나옵니까? m은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자, 36 마이너스 4, 36 마이너스 ac니까 얼마야? 32가 되겠네? 32. 4루트 2가 되겠죠? 뭐 그건 뭐 나중에 쓰시고, 뭐 이거 쓸까? 4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2구나.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큰 녀석, 작은 녀석 있잖아요.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야. 기울기가 큰 녀석 뭐예요?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기울기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2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는 m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루트 2예요. 그쵸?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만나지 않게 만들려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러면 n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4루트 2 하고요. m. 등호는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마이너스 6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산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죠? 아니요,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튼 자, 그래프를 그리자. 자, 라는 겁니다. 자, 129번 유형 볼게요. 합성을 여러 번 시키는, 자, 합성을 여러 번 시킨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합성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풀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만한 식이 나와요. 근데 그 알만한 식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x가 나오거나, 합성을 여러 번 했을 때 x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x가 나올 때, 그때부터가 우리가 이 합성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규칙성이 발견되는 그 변곡 지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29번 유형을 한번 볼게요. 반복해서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지만 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f 합성 f에, 자, f2x는 뭐예요? f 합성 fx죠. 여러 번 풀어봤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1-x에다가 1-x 대신에 1-x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한 거잖아요. 번분수식을 푸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은 위아래에 1-x를 곱했으니까 1-x 마이너스 1
분의 얼마? 1-x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날라가고 마이너스 x 분의 1-x가 되죠. 그치? 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뭐 합니까? 요거를 우리 편한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 필요하면 얘를 어떻게 우리 유리함수 정리하듯이 표준형을 바꾸듯이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f 함수 f2x 이렇게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은 3번이나 4번 안에 끝나거든요. 규칙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1-x분의 x-1 집어넣고 분자에는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어려울 거 없죠? 그러면 분자에다가 똑같이 뭘 집어넣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x를 곱하면 x 마이너스 자 x-1 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날라가고 x가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f3x가 x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쵸? 그렇다는 말은 f3이 지금 항등함수잖아요. 그쵸? f3이 항등함수니까 f4는 f3에다가 fx에다가 f3x를 넣은 거잖아. 그럼 그대로 나오겠네. 얘가 fx예요. f1x. 그쵸? f5의 x는 뭐가 돼요? 뭐가 돼? 똑같은 거 돌아가는 거니까 f2x가 되겠죠. 그치? f6x는 다시 뭐가 돼요? x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함수가 나오죠. 그렇겠지? 그러면 f100x는 얘는 f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죠. 끝. 됐죠? 자, 129번. 129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F2000에 3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자, 129-1번에서는 우리가 얘는 함수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죠? 함수 값을 구할 때는 fx를 너무 무리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역함수의 함수값, 얘들아, 보고 있니? 자, fx에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형식인 fx가 뭐 규칙성이 나오게 구해주시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런 함수값 자체를 구할 때는 fx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해? 3을 집어넣어서 얘가 어떤 값이 결과적으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129-1번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합성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규칙성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다 예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아이 50%의 확률로 실패했습니다. 추워. 자, 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자, 문제에서 F2003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2003. 자, 그러면 일단은 F1 3은 뭐예요? F1 3은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3-1 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에요. F2, 3은? F2, 3은 F 2분의 3이에요. 이건 뭐가 나와?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1분의 2분의 3이니까 3이 나오죠. 허이씨. 똑같이 나왔네? 그쵸? 보면은 F 2000. 3은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이거를 근데 하나 좀 얘기할 게 있는 게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네요. 이게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합성함수는. 자, 봐봐요. 얘가 x-1분의 x잖아요. 얘가 x-1분의 x니까 x-1분의 뭐시기가 되냐? x-1하고 플러스 1이니까 1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자, 봐봐. 1, 1. 그쵸? 1, 1이에요. x축, y축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은 이제 x축, y축을 그릴 건데 여기가 1,1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이 나오니까 여기 원점이 이렇게 나와요. 원점을 지나는 이런 유리함수가 돼요. 그치? 자, 그리고요. 정분선 이렇게 그리시면 별로 안 좋은데? 자, 아무튼 y는 x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봐봐.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잖아요. 처음에 3을 집어넣었어요. 3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를 3을 집어넣었다고 쳐봐. 3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녀석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함수값이 나와요. 그러면 합성을 한번, 여기 지금 2분의 3이 나왔어. 그러면 합성을 한번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얘를 다시 정의역으로 넣어서 함수값을 찾겠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정의역에 다시 넣어서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얘가 2분의 3이 들어가요. 그치? 2분의 3이 들어가면 얘가 그대로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지금 3이 나오죠. 그치? 그럼 얘가 다시 요렇게 대칭이 돼서 yx 대칭돼서 요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진행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3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3이 나오고요. 그게 다시 합성을 한번 시켜서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y는 x 이런 식의 y는 x의 대칭인 식이 나왔다. 이런 식이 나오면은 얘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언젠가는 반복되는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어떻게 반복해서 합성을 하다 보면 원래 함수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x랑 y랑 바꾸면 되죠. 그치? 다들 지쳤어. 니들은 이제 지쳤어요. 자, 130번. 자, 봅시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x랑 y랑 바꾸죠? 그치? 그런 다음에 정의역이랑 공역을 뒤바꾸죠? 그치? 자, 그래서 x-a분의 자, y는 뭐시기? 아, 이거 해야 되나? 하지만 해야 되죠. 왜? 한 명이라도 혹은 누구라도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안 되니까요. 자, 그럼 x랑 y랑 바꿔요. y-a분의 2y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죠. 과정을 조금 보자는 거예요. 유리함수에서. 자, 그럼 이거 곱해요. 그러면 xy 마이너스 ax는 2y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뭐 할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x y로 묶으면은 x-2에 y는 a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y가 뭐가 돼요? x-2분의 a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같다고요? 원래 함수인 이 함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fx고 이게 f 인버스 x죠. 그래서 얘는 뭐가 같다? x-a분의 2x 플러스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A는 2 이렇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거를 뭐 공식을 외워서 하는 거는 지금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냥 엑서에 바꿔서 식 정리하는 거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0-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역함수가 뭐랑 똑같다.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fx를 역함수로 바꾸는 거는 조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f 인버스를 다시 한번 역함수를 취해서 fx를 찾아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맞죠? 좀 일찍 나가야 돼요. 내일? 왜? 그러니까 제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지하철 타워에 있네가지고 걸어가려는데 걸어가려면 2, 30분 걸려가지고 그럼 몇 시 정도? 6시에 끝나죠. 그치. 5시 한 50분이면 끝나. 한 20분이나 15분 정도 일찍 5시 반 정도? 네. 오케이. 뭐 6시부터 시작이야? 네, 학원 6시 시작이에요. 오케이. 자, 다 했습니까? 했어요? 어려울 게 없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면 너무 서운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울 게 없어요, 딱히 어려울 거 없고, 마풀도 여러분들한테 다 풀라고 안 할 거야. 저기 노멀하고 터프만 풀라고 할 거예요. 베이직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 좀 볼 게 있어요. 마풀 잠깐 꺼내보실래? 마풀에 유형 27번하고 28번을 좀 볼 거예요. 유형 27번하고 28번. 26번부터 28번까지 유형을 좀 볼게요. 유형을. 자, 1689번부터 좀 볼게요. 1689번. 왜냐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문제라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긴 한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은 1689번을 한번 보세요. 얘는 이 유리함수가 가지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 문제 한번 보시면은 x분의 1이 있고요. x분의 k가 있어요. 자, x분의 1도 그렇고요. y는 x분의 1도 그렇고요. y는 x분의 k도 그렇고요. 이거 둘 다 뭐예요? y는 x 대칭이에요. 왜냐면은 정근선의 교점이 0,0이잖아요. 그래서 y는 x 대칭이에요. 둘 다. 그 대신에 뭐만 차이 나요? k 값이 차이 난다는 건 그래프의 뭐시기 축에 얼만큼 붙어 있느냐의 차이만 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k가 지금 1보다 큰 녀석이겠죠. 그래서 x분의 1을 요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kx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얘는 둘 다 y는 x의 대칭이야. 자,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요 교점에서 뭘 찾는 거예요? 요렇게 그었을 때 이 녀석의 삼각형의 넓이가 32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냐면 여기 교점이 여기 같은 거리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치? 그러므로 이 삼각형 자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 점이 뭔지는 일단 알죠? 요 놈이랑 x랑 같으니까 여기가 지금 1,1이잖아. 그쵸? 1,1. 그 다음엔 쉬워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1,k가 돼요. 그치? 그럼 여기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k,1이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1,k? 요게 k,1이구나. 아이씨. 요게 1,k죠. 그쵸? 자, 그래서 k-1의 제곱이 얼마다? 64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심플하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사실 26번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거고. 자, 27번 유형 볼게요. 1695.
이거를 하려면은 왜 내가 이걸 좀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수2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함수부터 나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날까봐 한번 보는 거예요. 산술기하 평균은 뭐예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 A가 0보다 크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립시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거죠. 그치? 오케이? 자, 얘는 단 A는 B일 때 등호 성립 이런 거 있죠. 그죠? 기억나요? 본 기억나요? 본 기억이 안 나면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산술기하 평균은 내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보통 어디다가 사용하냐면 역수 형태의 숫자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x가 1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x가 1보다 커요. 좀 쉬운 것부터 할까? 자, x가 0보다 커. x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자, 요걸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도 0보다 크고요. 얘도 0보다 커요. 그치? 맞죠? 둘 다 0보다 크잖아. x가 0보다 크면. 그럼 얘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먹을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1 해서 얘는 2가 되거든요. 즉, 요 놈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식을 변형할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자, 이거는 x가 지금 0보다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클까? 쌤! 얘는 a, b 해도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 요거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마이너스 1은 그렇죠. 맞아요. 정답. 수정이 나이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 플러스 1을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해? x 마이너스 1 하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면은 우린 여기에다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써줄 수 있죠? 오케이? 요 정도의 산술기하 평균 이해 정도를 갖고서 들어가 주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아? 밑에다 쓰자. 이놈은 2 루트 뭐시기? x-1 x-1분의 1 거기다가 플러스 1하는 녀석보다 커요. 크거나 같죠? 그치? 얘는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의 여기 없는 여기까지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3이죠? 그치?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1695번 문제 보겠습니다. 1695번.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두 개의 식인, 여기 보면은 x-2분의 16이에요. 얘는 항상 이렇게 해보면은 산술기하 평균이 먹혀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x를 대입해서, 그쵸? 뭐가 나와? x-1분의 1 같은 이런 분수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 중3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겨울방학 때. 그때보다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1년 동안 머리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자, y는 x축이 요 밑에 있겠죠? 여기 밑에다 그립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지금 y는 x-2분의 얼마요? 16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q 하고요, b 하고요, 그리고 y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 점의 좌표, 자, 여기를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 좀 어색하단 말이야. 여기 보시면은 P 더하기 Q, PQ 더하기 PR, PQ 더하기 QR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개 뜬금없이. 자, 그러면은 여기를 뭘로 잡아요? A,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게 A,A-2분의 16이라고 잡고요. 자, 조건 뭐가 있어요? A에 조건이 있습니다. A는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2보다 클 때예요. 즉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무조건 달려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PQ 더하기 QR은 뭐가 돼요? 이제 대충 느낌 오죠? 얘가 Q가 지금 A잖아. 그래서 여기 A를 대입했을 때 PQ는 A-2분의 16이고요. 그치? 거기다가 뭘 더해요? A만큼을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A.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 해주고요. 플러스 2를 해서 요놈과 요놈의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유리함수에서 대표적인 유형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커요? 2루트 16 플러스 2보다 크니까 얼마예요? 10보다 크고 나왔고 최소값은 10이 됩니다. 자, 그때의 t값, t로 잡으라고 했구나. 아무튼 뭐 a로 잡았어요. 내 맘이야. 자, 내 맘은 아니지. 문제대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때의 t값은 어떻게 돼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등호는 a가 b일 때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는 그 시기는 뭐야? a-2가 뭐랑 같을 때? a-2분의 16과 같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니? a-2의 제곱이 16이니까 얘가 지금 풀마 4가 되고 a는 6이 되죠. 그치? 근데 요 a는 6이라는 지점이 뭐냐면은 a는 6이라는 지점이 기본적으로는 자 봐봐요. a가 6이면 여기가 6이 되거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 4가 되죠.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항상 여기 2잖아. y는 x를 지나가는 점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항상 그래. 이런 합을 구할 때 항상 y는 x에 그러니까 y는 x래. y는 x-2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대칭축 있죠. 대칭축. 요 점을 지날 때 항상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자,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은 베스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것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문제 풀 거 좀 많을 거예요. 터프 문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자, 그리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합시다. 자, 거리 최소값. 자, 얘도 역시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대칭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얘가 1705번 대표 유형 문제만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녀석이 봐봐요. 그래프를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1704번에서 여기 보면 다 터프예요. 다 터프야. 다 터프인데 근데 터프 문제인데 어렵지가 않아.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은 자, 그러면은 일단 요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이 함수에 대칭축이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fx라는 녀석이 뭐냐? x-1분의 자, 여기 x-1 플러스 1이죠. 자, 그래서 여기 1이고요. 1에서 뭐시기? 점근선의 교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요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 y는 x 플러스 2와 거리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어디를 지나? 1,1을 지나는 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요 교점을 지나는 녀석이 뭐예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이잖아요.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이 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요런 식이에요. 1,1을 지나는 요런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요. 잘 봐요. 우리 저기 역함수 할 때 아까 1등급 문제 풀 때 어떤 직선이랑 거리가 제일 가까운 점을 찾았어요. 그치? 그거 기억나?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를 찾아야 돼? 어디를 찾아야 돼요? 이놈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평행한 직선이 어쨌든 얘는 y는 x의 대칭이거든요? y는 x의 대칭이야. 그럼 이 평행한 직선에 해당하는 녀석이 여기에 접할 때를 찾아야 되잖아.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를 찾아야 돼요. 그쵸? 맞습니까? 이게 기본 포인트고
그러면 이 접할 때의 이 지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y는 x. 요 기울기가 1인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기울기가 1일 때 1이고 뭐야 어디를 지날 때야? 얘가 1,1이니까 여기는 y는 x가 되겠죠, 얘는. 그쵸? y는 x와의 교점이 돼서 만들어져요. 왜? 얘랑 수직이잖아. 그럼 얘랑 접선도 여기랑 수직이란 말이야. 그쵸?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포인트.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이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만약에 얘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녀석이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요거 접선 찾아야 돼요. 접선을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점근선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이다 라고 하면은 걔는 항상 점근선을 지나는 교점 하나에 y는 x, 기울기가 1인 녀석이랑 교점에서 최소값이 돼요. 요 지점에서. 이게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 만약에 얘를 좀 옮겨서 x-2가 아니라 기울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뭐 2분의 3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선생님 요건 안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잖아요.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를 좀 밑으로 내리면 돼.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때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칭축에서 조금 이동한 거야. 얼마만큼? 요만큼만 이동한 거예요. 그치? 그치? 맞죠? 그러면은 요 길이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요만큼을 더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유리함수 문제 개 많아요. 하지만 여기 노멀하고 터프만 푼다고 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보시면 알겠지만 베이직 문제들이 많아요. 대표 유형이랑. 자, 그래서 마플 시너지 몇 페이지? 270, 요거는 273페이지에서 290페이지. 213에서 290페이지. 노멀하고 터프만. 오케이? 진짜 생각보다 별로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멀이랑 터프만 풀면 그렇게 많지 않고, 한번 각만 잡히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리식도 뺐잖아, 그래서.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석이는 잠깐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숙제 지금 밀린 사람들 있죠? 뭐 그거를 조금씩이라도 좀 하세요. 대표 유형이라도 먼저 하시라고요.